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70, 80대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에서 30년 넘게 연구해왔고, 지금까지 10,00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70, 80대가 되어서도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연세대학교 김정호 교수님께서 지난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민아, 내가 78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 젊을 때의 방문 예절과 나이 든 후의 방문 예절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걸 말이야. 이걸 모르고 살았던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쳤는지 정말 후회스러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70, 80세의 남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결코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노년의 지혜와 삶의 교훈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 80세가 남의 집에 자주 가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부담에 숨겨진 진실. 보이지 않는 가계 압박. 박순자 할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다가 5년 전 은퇴하신 분이죠.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난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서 동네 친구들 집을 자주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영숙 할머니 집을 일주일에 3, 4번씩 방문하셨습니다. 매번 2, 3시간씩 머물면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TV도 보고 때로는 점심이나 저녁까지 함께 드셨죠. 받는 집에 숨겨진 고통하지만 이영숙 할머니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몇 달 후 이영숙 할머니는 다른 친구를 통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순자가 너무 자주 와요. 처음엔 반가웠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올 때마다 뭔가 대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요. 우리 집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차, 과일, 간식 준비하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졌어요. 그렇다고 오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충격적인 경제적 현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통계청 2024년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78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를 제외하면 실제 여유자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반면 손님을 맞이하는 비용은 어떨까요? 서울시 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가정에서 한 번의 방문객 접대에 드는 평균 비용이 25,000원에서 4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방문한다면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셈이죠. 한국 문화의 딜레마, 특히 우리나라는 손님이 오면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는 문화가 강합니다. 70, 80대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동년배가 방문하면 체면상 대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말순 할머니는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친구가 올 때마다 최소한 차라도 끓여야 하고 과일이라도 깎아서 내야 해요. 그런데 요즘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사과 한 개가 3,000원, 배 한 개가 5,000원이에요. 그래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먹을 과일은 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숨겨진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 이런 경제적 부담은 단순히 돈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악화시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혈압이 정상인보다 평균 15-20mm/g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장애,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죠. 관계의 균열,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쪽은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가는 쪽은 상대방의 변화된 태도를 눈치채게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결국 이런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영숙이가 제가 방문한다고 하면 오늘은 좀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으니 제가 너무 자주 간다고 부담스러워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해결책 1. 경제적 배려의 지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경제적 배려입니다. 방문 횟수 대폭 줄이기. 일주일에 3-4번이었다면 2주일에 1번으로, 매일 가셨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크게 줄여보세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반드시 선물 준비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준비하세요. 떡이나 과일 또는 직접 만든 반찬 등이 좋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정성이 담긴 선물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시간 피하기. 오전 10시나 오후 3시처럼 식사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식사 대접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머무는 시간 단축. 3-4시간씩 장시간 머물지 말고 12시간 정도로 줄이세요. 짧은 만남이 오히려 더 알차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2. 건강상의 위험. 면역력 저하 시대의 새로운 위협. 정병호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경험.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병호 할아버지 7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오셨죠. 그런데 작년 겨울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겪은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이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최영수 씨 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손자가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코를 훌쩍거리고 기침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 감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 3일 만에 정할아버지도 감기 증상이 시작되었고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서 무려 3주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르신 나이에는 작은 감기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증상도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70, 80세 면역력의 충격적 현실.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시나요?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의 최신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0세 이상의 면역력은 30대의 30% 수준, 이는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감염 시 중증도 5배 증가. 단순한 감기라도 폐렴으로 발전할 확률이 5배나 높고 회복 기간도 2-3배 더 오래 걸립니다. 겨울철 위험성 10배 증가.
특히 11월부터 3월까지는 면역력이 더욱 떨어져서 위험성이 10배까지 증가합니다. 다른 사람 집 방문에 숨겨진 위험. 대구에 사시는 한명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직장에서 독감을 옮아왔더라고요. 그 집 가족들은 젊으니까 며칠 앓고 나왔는데 저는 한 달 넘게 고생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19가 가르쳐준 교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죠.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30-39세 0.02%, 50-59세 0.2%, 70-79세 4.8%, 80세 이상 12.6%.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의 숨은 위험 요소들.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린 손자, 손녀들.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각종 바이러스를 옮아옵니다. 어른들에게는 가벼운 증상도 70, 80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며느리, 사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직장인들은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실내 환경, 특히 겨울철에는 밀폐된 실내에서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됩니다. 해결책 2. 건강한 만남의 새로운 방식. 야외에서 만나기,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만나는 것이 실내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적당한 운동도 되어 일석이조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넓은 공간 선택. 꼭 집에서 만나야 한다면 거실보다는 마당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좋습니다. 컨디션 체크 후 방문. 조금이라도 몸이 좋지 않거나 상대방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면 과감히 만남을 연기하세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이제는 기본 예의가 되었습니다. 방문 전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3. 세대 갈등의 현실. 며느리와의 미묘한 관계. 김말순 할머니의 당황스러운 깨달음.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말순 할머니의 경험담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박영희 씨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영희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데 며느리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인사는 정중히 하지만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처음엔 원래 무뚝뚝한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김할머니는 몇 달 후 다른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너무 자주 오시고 올 때마다 몇 시간씩 계셔서 집안일도 못하고 아이들 돌보기도 힘들다고요.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며느리 세대에 숨겨진 고충. 30, 40대 며느리들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 아침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내기, 직장 출근, 퇴근 후 저녁 준비, 아이들 숙제 봐주기, 집안일.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혼 직장 여성들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고작 2.3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시간이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스트레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현주 씨 30세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갑자기 오시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집이 어수선한 상태인데 체면상 정리해야 하고 차라도 끓여서 대접해야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시끄럽게 굴고 저는 집안일은 밀리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위의 복잡한 심경. 사위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장모님의 친구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정중히 인사하고 신경 쓰기에는 부담스럽죠.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철수 씨의 하소연입니다. 장모님 친구분들이 오시면 저도 인사드려야 하고 예의상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눠야 하고
그런데 저는 회사 일로 피곤한데 집에서도 쉴 수가 없어요. 특히 주말에 오시면 정말 난감해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손자, 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공간에 낯선 어른들이 자주 오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박민준 군의 솔직한 말입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오시면 TV도 못 보고 시끄럽게 놀지도 못해요.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대답하기 힘들어요. 해결책 3. 세대를 배려하는 지혜. 미리 양해 구하기. 갑작스런 방문보다는 적어도 하루 전에 연락해서 방문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내일 오후에 잠깐 놀러 가도 될까요? 젊은 세대의 시간 피하기. 평일 낮 시간처럼 며느리나 사위가 직장에 나간 시간을 택하세요. 주말이나 저녁 시간은 가족들의 시간입니다. 짧은 방문 2~3시간씩 머물지 말고 1시간 정도로 줄이세요. 짧고 알찬 만남이 모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아이들 배려하기. 아이들의 공부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4.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개인 공간에 대한 존중. 최영수 할아버지의 깊은 깨달음.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작년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 이정호 씨 집에 거의 매일 놀러 갔어요.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니까 가족처럼 편하게 드나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호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정호 씨 부인의 말은 이랬습니다. 영수 형님, 정말 죄송한데 요즘 저희도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너무 자주 오시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최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무심코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었던 걸 말이에요. 나는 심심해서 가는 건데 상대방에게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변화하는 프라이버시 개념.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나만의 공간과 개인 시간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졌죠. 서울대학교 환경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집의 의미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의 집, 손님을 맞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교의 공간. 현재의 집, 휴식과 치유를 위한 개인적인 성역집은 휴식의 공간. 70~80대가 되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죠. 대전에 사시는 안정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쉽게 피곤해져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아프고 사람들과 이야기만 해도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졌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주 오시면 그런 휴식 시간이 없어져요. 노년기 일상의 리듬. 70자 80세가 되면 나름의 일상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이런 개인적인 루틴이 갑작스런 방문으로 깨지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부부만의 시간의 중요성, 특히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둘만의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죠.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김순남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주 오면 그런 시간이 없어져요. 물론 친구들도 좋지만 부부만의 시간도 정말 소중해요. 개인적 취미와 활동의 방해. 노년기에는 각자만의 취미와 활동이 있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드라마 시청 등. 이런 개인적인 활동들이 갑작스런 방문으로 인해 방해받으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정수 할아버지 74세의 사례입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책을 읽는 시간이에요. 평생의 습관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그 시간에 오면 읽던 책을 덮어야 해요. 나이가 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한번 끊어지면 다시 책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요. 해결책,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문 예절, 방문 전 미리 연락하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고 없는 방문은 자제하세요. 내일 오후에 잠깐 놀러 가도 될까요? 라고 미리 연락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일상 패턴 파악하기, 친구의 낮잠 시간, 드라마 시청 시간, 병원 가는 날 등을 미리 파악해서 그 시간은 피해주세요.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섭섭해하지 말고 이해해주세요. 짧은 방문으로 부담 줄이기, 3-4시간씩 장시간 머물지 말고 한 2시간 정도로 줄이세요. 상대방의 하루 리듬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5. 의존성과 독립성의 균형, 건강한 관계의 비밀. 안정희 할머니의 솔직한 반성.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안정희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너무 외로워서 친구 집을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영자 씨 집에는 거의 매일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가 다른 약속이 있다며 나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의존적이었다는 걸요.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 70, 8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죠. 이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존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노인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 존중과 적절한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의존성이 관계를 파괴하는 과정, 과도한 의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관계를 파괴합니다. 1단계, 과도한 접촉, 매일 전화하고 자주 방문하고 모든 일을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 상대방의 부담감 증가받는 쪽은 점점 부담스러워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3단계, 관계에 불균형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4단계, 회피와 거리두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5단계, 관계의 종료, 결국 소중한 우정이 끝나게 됩니다. 독립성의 중요성, 노년기에도 건강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명자 할머니는 좋은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요리도 해보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날 때도 더 즐겁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건강한 관계의 특징, 건강한 노년기 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상호성,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룹니다. 자발성,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만납니다. 존중, 서로의 개성과 생활 방식을 인정합니다. 적절한 거리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해결책 5. 독립성을 키우는 방법. 혼자만의 취미 개발하기, 독서,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요리, 공예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런 취미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성취감도 줍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유지하기,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친구들과 고루 만나세요. 복지관, 종교단체, 취미 모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보세요.
자원봉사 활동 참여하기,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운동하기,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산책, 게이트볼, 수영 등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6. 시간관념의 차이, 세대 간 갈등의 숨은 원인. 이승호 할아버지의 깨달음.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승호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박철민 씨 집에 놀러 갔는데 며느리가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 학원 데려다 줄 시간이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있어서 스케줄이 밀렸던 거죠. 이 할아버지는 그때까지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별로 없고 하루가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3, 4시간씩 있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70, 80세와 젊은 세대의 시간 인식 차이. 은퇴 후 어르신들과 현역에서 일하는 젊은 세대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70, 80세의 시간, 여유롭고 느긋한 시간,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로운 시간, 2, 3시간의 대화도 자연스러운 시간. 30, 50세의 시간, 분 단위로 계획된 빡빡한 시간,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요한 시간. 1시간도 소중한 시간, 현대인의 시간 압박 현실. 통계청 202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30대 50대 기혼 여성의 하루 평균 시간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면 7시간, 직장일 8시간, 가사일 3시간, 자녀 돌봄 2시간, 이동시간 1.5시간, 개인 여가 2.5시간.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5시간 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저녁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죠. 시간관념 차이로 인한 갈등 사례. 인천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75의 사례입니다. 며느리가 아이 학원 보내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 정도면 올 줄 알았는데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는 어머님 연락 주시고 오시지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대한 다른 관념. 70대 80세 어르신들은 대충 오후에 점심 먹고 이런 식으로 느슨한 약속을 선호합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처럼 구체적인 시간을 선호하죠. 대전에 사시는 조순옥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손자가 할머니, 다음에 정확히 몇 시에 오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 손자도 스케줄이 빡빡하더라고요. 대기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 어르신들은 기다리는 것을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기다림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해결책 6. 시간을 배려하는 방문 예절. 구체적인 시간 약속하기. 오후에 놀러 갈게가 아니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놀러 가도 될까요? 처럼 구체적으로 약속하세요. 약속 시간 지키기. 늦게 도착하거나 너무 일찍 가는 것 모두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끝나는 시간도 명확히 하기. 재미있는 대화 중이라도 약속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세요. 시간이 됐으니 이만 일어나겠어요. 상대방의 스케줄 확인하기. 방문 전에 다른 약속은 없으시죠? 라고 미리 확인하세요. 7. 건강상 응급 상황의 위험, 책임감의 부담. 할아버지의 아찔한 경험.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험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작년 여름 친구 이정호 씨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었죠. 친구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미리 구해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와 주시고 정말 죄송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지만 그 사건 이후 친구 집 방문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친구들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친구들도 저를 대하는 게 조금씩 달라진 것 같고. 70차 80세 응급 상황의 현실. 70세가 넘으면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응급실 이용률 연간 25%, 주요 응급 상황, 고혈압 위기, 당뇨 쇼크, 심장 문제, 뇌졸중, 낙상, 이는 70세 이상 4명 중 1명이 매년 응급실을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의 심리적 부담, 누군가 내 집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도덕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119를 불렀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 정도였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나? 계속 걱정됐어요. 노년층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70, 80세 어르신들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젊은 세대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력, 청력 저하로 상황 파악이 어려움. 신체적 제약으로 응급처치가 힘듦. 당황해서 적절한 판단을 못할 수 있음.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빠른 신고가 어려움.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울산에 사시는 이영호 할아버지 걱정입니다. 만약 친구가 우리 집에서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의 우려, 집주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합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더욱 그렇죠.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현정 씨 42세 며느리의 하소연입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실 때마다 걱정돼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우리 집에서 쓰러지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요. 응급상황 발생 시의 복잡한 상황.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즉시 해결해야 할 것들. 119 신고, 응급처치, 가족 연락, 병원 동행 이후 처리해야 할 것들. 의료비 문제, 가족들과의 관계, 책임 소재, 심리적 트라우마 해결책. 안전한 만남의 방법. 건강상태 사전 체크. 몸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해서 외출하지 마세요. 오늘은 혈압이 좀 높아서 집에서 쉴게요 라고 솔직히 말하세요. 응급상황 대비책 마련.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항상 소지. 비상연락처 가족 주치의 준비. 건강보험증과 신분증 지참. 간단한 응급약, 혈압약, 당뇨약 등. 휴대 공공장소에서의 만남, 고려집보다는 복지관, 카페, 공원 등에서 만나면 응급상황 시 대처가 더 용이합니다. 전문 인력이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보험 가입 확인,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세요. 8.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불편함, 숨겨진 위화감. 조금녀 할머니의 마음 아픈 깨달음. 부천에 사시는 조금녀 할머니 집세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친구 박영자 씨 집에 갔는데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최신식 주방에 비싼 가구들. 우리 집과 비교하게 되면서 괜히 위축되는 거예요. 조할머니의 친구 박영자 씨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반면 조할머니는 기초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셨죠. 영자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것도 새로 샀다, 저것도 바뀐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싶어서 우울해졌어요. 노년기 경제적 격차의 현실 같은 연령대라고 해서 모든 어르신들의 경제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은퇴 전 직업, 자녀들의 경제력, 건강 상태, 부동산 자산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노인 가구, 월평균 400만 원 이상, 하위 20% 노인 가구, 월평균 80만 원 이하, 무려 5배의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 격차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상처. 경제적 격차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대적 박탈감.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 저하,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사회적 위축,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격리시킵니다. 잘 사는 쪽에 무의식적 자랑,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게 되죠. 대구에 사시는 김부자 할머니의 반성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우리 집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를 하게 돼요. 큰아들이 또 용돈 보내줬다. 둘째가 여행 보내준다. 나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들이 듣기에는 자랑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선물과 대접의 격차. 경제적 격차는 선물이나 대접에서도 드러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가난 할머니 78세의 고백입니다. 친구들은 비싼 과일이나 좋은 선물을 가져오는데 저는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과자나 겨우 준비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예 빈손으로 가거나 방문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외식이나 여행의 부담. 친구들끼리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도 경제적 격차가 문제가 됩니다. 친구들이 좋은 한정식에 가자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한 끼에 5만 원씩 하는 곳은 저에게는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할 수도 없고. 해결책 8.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는 지혜.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 피하기. 돈과 관련된 화제는 되도록 꺼내지 마세요. 용돈, 생활비,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하세요. 과도한 치장이나 자랑 자제하기, 새로 산 물건이나 받은 선물에 대해 과도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담스럽지 않은 만남 방식 선택, 비싼 식당이나 여행보다는 공원 산책,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 부담 없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각자 형편에 맞는 기여하기. 모든 걸 똑같이 나누려 하지 말고 각자 형편에 맞게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세요.